원님들 반갑습니다. 말 잘 나와요. 오늘 됐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은 역시 국정원의 불법 휴대폰 그리고 PC 해킹 의혹입니다. 우리 이종걸 원내대표님은 지난번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감기였다면 이번에 불법 해킹 사건은 메르스를 100배 정도 붙인 그런 정도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불법 대선 개입 사건도 감기 정도는 안 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종걸 대표께서 강조하신 뜻은 그만큼 이번 불법 해킹 의혹 사건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건 모두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평소에는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러다가 선거 때가 되면 공작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지난번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때는 우리 당은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라는 입장 때문에 또 대선 불법 클레임 때문에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는데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여서 우리 스스로 자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해킹 사건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사찰받지 않은 분들을 하더라도 언제 사찰 대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피해자들.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우리 당이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진실을 규명하고 또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 논의해야 할 당면 과제는 혁신입니다. 오늘 혁신안이 담긴 당은 개정안이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13일에 열렸던 당무위원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혁신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당무위원들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혁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은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우리 의원님들께 혁신위원회가 직접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마 혁신안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불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안이 다 가지고 놓은 것이 아닙니다. 혁신위원회가 이미 발표한 혁신안 가운데서도 당헌 당규를 만드는데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그런 혁신 방안들, 그리고 또 앞으로 혁신위원회가 추가로 제출하게 될 혁신 방안들은 다음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혁신이 보다 완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완벽한 혁신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혁신은 사람이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혁신안에 대해서 신뢰하고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혁신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고, 또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라도 혁신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흔든다면 또 그 혁신의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신에 대해서 대파적인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계파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혁신의 요체는 우리 모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역분권 정당, 대표에게 집중됐던, 중앙당에 집중됐던 권한들을 각 시도당으로 다 나누어서 분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제 폐지, 마찬가지로 중앙당 내에서 대표에게 집중됐던 권한들을 나누어서 분권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제도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의 어떤 전행이나 자의를 아주 배제합니다. 그래서 대파 패권적인 공천도, 또 개파 나누기식 공천도 그런 소지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하자는 것. 그것이 공천제도 혁신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대표가 다음 공천에서 불공정할지 모른다 라는 염려가 되신다면 오히려 혁신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런 소지가 없어지도록 혁신안을 더 잘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오늘 중앙위원회가 그런 우리의 결의들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노동위원회의 또 전국 행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회의 중간에 잠시 나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의원님 모시고 의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워크숍 때 논의되지 못한 과제, 우리 당내 현안 관련된 과제들을 포함한 혁신안을 논의하는 의총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전쟁을 맞이해서 미뤘습니다. 미루고 했던 의총을 오늘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터졌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창 정권 징표가 우리 앞에 하나하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이 2005년, 2002년에 해왔던 나쁜 버릇, 불법 도감청, 또 엑스파일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것이 감기였다면 지금 이것은 메르스 100배입니다. 2012년이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불법 사찰 정권의 나각은 국정원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2012년 12월에 뭘 급히 어떤 목적 수행을 했는지 이태리 업체로부터 구입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은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논의됐던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북 공작용이다, 그리고 또 국내 시험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개 대북 공작용 IP를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T 또 318개의 각종 통신사의 IP를 눈치보기나 해킹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손안에 든 몰래카메라, 손안에 든 보청기, 바뀌어진 스마트 환경에 이제는 모든 사생활을 불법 도청할 수 있는 가공할 기계입니다. 어제 국정원은 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또 의혹에 죽음까지 있었습니다. 점점 꼬리를 무는 이 상황에서 우린 2002년,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했던 파단성 조치를 생각합니다. 감기에서 국정원장이 구속된 그런 일에서 오늘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수수방관 오히려 이 불법 상황을 외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이 사회를 우리는 빅시스터 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오명을 받기 전에 빨리 가단성 있는 조치, 스스로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조치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누리당과 함께 오늘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 불법 상황을 수사 촉구를 하는 내용에서부터 현안 질의, 각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빅시스터 국가로 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사를 꼭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밀렸던 그런 당내 현안과 함께 오늘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4차 안까지를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무회의를 하기 전에 의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목요일 혁신위원회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 의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2시 시간 앞두고 지금서부터 가능하면 식사 시간까지도 저희 뺏겠습니다. 심층적인 논의와 저희 혁신에 대한 우리 입장, 희망을 같이 논의해서 좀 더 필요한 과제까지 말씀해 주시는 요청이 됐으면 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오늘 안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혁신에 대한 우리 당의 장기, 단기적인 방안이 우리 의원으로부터 현실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판박 안팎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번 어려웠던 분열의 상황, 실패의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로 가고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회의원 여러분, 문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권제민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실천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결과를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지난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냉소와 외면을 넘어선 우리 당의 존재에 대한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경제가 빈혈 상태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한 장본인도 바로 우리입니다. 인생과 서민을 외면하고 권력을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이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당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당에 어떤 국민과 당원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갈등을 처리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을 육성하지도 않고 당원에 기반한 민주적 대의체제를 세우지 않고 그 자리에 계파 이해관계만 다투는 과두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두체제, 즉 계파 간 균형이 흔들리면 당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권력 쟁패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계파주의를 혁신의 이름으로 버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당권제민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우리 당의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원외지역위원장, 초선의원, 재선의원, 삼선 등 중진의원, 청년, 노인, 여성, 노동의 전국위원회 등 우리 당의 구성원들과 국민을 만났습니다. 광주, 원주, 부산에서는 원탁회의를 진행했고 서울에서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당권제민혁신위원회는 당심을 만났고 민심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탁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민심이 혁신입니다. 민심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국민과 당원의 뜻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은 아직도 혁신에 목말라 합니다. 하는 목마름으로 혁신을 호소합니다. 계파 문제를 해결하라. 서로 싸우지 않게 해라. 기득권을 없애라. 정체성을 확립해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라. 심지어는 다 필요 없다. 공천 시스템 확립하라. 국민과 당원은 한 목소리로 혁신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혁신위원회에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확립이라는 혁신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재보궐 원인 제공 시 무공천,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당원제도 혁신,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 당무겸사원의 설립과 당원 소환제 도입,
시도당의 공천권 강화와 지원 등은 모두 국민과 당원의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권적인혁신위원회는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 것을 확신합니다. 국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혁신을 원합니다. 당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에 상정되는 혁신안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척도일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로 국민과 당원의 명령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